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학 원론의 김정록 교수입니다. 오늘은 5-1 무역관리 제도와 수출입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무역관리 제도, 수출 절차, 수입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무역학 원론으로서 사전적인 용어가 많이 있어서 자소 조금 딱딱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새로운 무역에 관련된 관리 제도와 수입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비대면 강좌에서는 요약해서 짧은 시간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비대면 계좌 때 또 여러분한테 세부적인 또 사례까지 같이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고요. 비대면 강좌에서는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무역 관리 제도는요.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헌법 1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무역 관련 법규가 무역, 관세, 외국환 그리고 기타 내용의 법률과 대통령령이 있고 불령 고시 공고 등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관리제도 중에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대무역법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무역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무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관세법에는 우리나라 관세법은 1967년도에 제정된 관세법인데요.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에 대해서 관세 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환 거래법인데요. 외국환 거래 기타 대외 자유 거래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대외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무역법, 관세법, 외환거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무역업 및 무역 대리업의 비교를 해놨는데요. 대리업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 자료에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승인인데요.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물품, 거래 형태 또는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해서 개개의 수출입 거래별로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승인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맘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출입 공고가 있는데요. 지금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에 관해서는 자동 승인 품목이 있는가 하면 제한 승인 품목이 있고요. 금지 품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맘대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제한 품목, 제한 승인 품목은 품목별 수량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규격 그리고 지역에 관한 제한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수출 수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 절차를
책정하여 공고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수출입 공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반 거래와 틀리다는 내용을 여기서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품목 분류 기준표가 있는데요. HS라 그러죠. HS는 재료, 제조 과정, 노동 과정, 용도 등을 과학적으로 고려한 21부 97유로 기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분류표가 HS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품목을 구분하는데 수출입 공고를 한다 그랬죠. 이 앞전 페이지에서. 수출입 공고를 하는데 수입 금지 품목, 수입 제한 승인 품목만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HSK에 계기된 품목으로 원칙적으로 수출 수입 자동 승인 품목으로 간주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한을 뒀던 내용을 제외하고는 수출 수입 자동 승인 품목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제한하지 않는 내용은 자동 수출 수입 자동 승인 품목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역관리제도 중에서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조사와 수출입 질서 유지인데요.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수출입의 질서 유지, 수출조합, 수입조합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놨는데 여기에 지금 산업피해 구제 절차조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참고하면 되겠죠. 실전에선 이게 그냥 개개 내용이 아니라 원테이블로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출 계약 체결인데요. 이런 구조로 수출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포상 간접 수출업에서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계약 내용의 대조, 신용장 양식의 확인, 개설 은행의 확인 이런 내용들을 신용장 수치에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수출 승인인데요. 국가가 수출입 당사자 간의 체결 무역 내용을 사전에 검토 확인한 후 이를 건별로 허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출 승인을 건별로 허가한다는 것이죠. 수출 물품 확보인데요. 수출 물품 확보 내용도 직접 수출 용품을 직접 제조 생산, 완제품 구매 이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LC 이 내용을 옆에다 참고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LC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국내에 개설해주는 제2의 신용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로컬 LC에 의한 구매 이 LC 단어가 나와서 단어에 대한 해석을 여기다 덧붙여줘 봤습니다. 지금 수출 절차에는 선적검사가 있는데요.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선적 전에 공인된 국제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선적검사를 요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요구에 응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해상 운송 및 무역 보험인데요. 당연히 해상 운송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서 무역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죠. 운송 도중에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수출통관인데요. 수출 검사가 완료되면 수출 물품을 보세 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받게 돼야 비로소
내국 물품에서 외국 물품이 된 수출 물품을 보호세 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 선박에 선적할 수 있다.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거보다 우리가 수출 통관이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수출 대금 회수인데요. 수출 대금 회수를 위해서 수출 물품을 선적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원과 선적 서류들을 구비해서 외국환 은행의 환원에 매입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 원산지증명, 포장명세서 이런 내용들을 선적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또 세부적으로 다시 차후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인데요. 수출 이행이 완료되면 수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세관 외관으로부터 환급받는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수출하기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수입했던 원자재 부분은 수입할 때 냈던 관세 이 내용을 환급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관세를 환급받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출 유효기간 내에 수출을 이행하고 대금 회수가 제대로 되었는가, 수출용 원재료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수출 절차가 종료된다. 그래서 관세 환급은 수출을 위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관세 환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입 절차인데요. 수입 절차의 개요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입 계약 체결하고 수입 승인하고 신용장 개설하고 대금 결제 및 운송 서류 인사하고 수입 신고하고 수입 검사하고 관세 및 부가를 징수하고 수입 신고증 및 반출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지금 신용장 개설하고 대금 결제 및 운송 서류 인수하는데 TR 신청과 LG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이쪽에 정리해 놨습니다. TR이란 무엇인가? 수입 담보 화물 보관증이다. 아니면 물대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화물 신탁 예측증이라고도 합니다. 수입했을 때 화물을 받기 위한 신탁 예측증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LG라고 그러는데요. 화물 인수 보증서입니다. 수입 화물 선치 보증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건데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입의 뜻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하는 행위다. 굳이 사전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 들어온 거죠. 이거 수입이라 한다. 일반 수입과 수출 원자재 수입의 차이점. 이 내용은 뭐냐면 일반 수입은 수입으로 끝나지만 수출을 위한 수출용 원자재 수입은 세금 환급을 받죠. 관세를 환급을 받는단 말이죠. 수출하기 위해서 원자재 수입했던 것은 다시 수출할 때 환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이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자재는 수출입 공고 예외에 해당된다. 그래서 수입 제한 승인 품목이라도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입 제한 품목이라도 수입 가능한 것은 원자재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자재의 경우는 관세 환급 특례법에 의해서 다시 수출할 때 환급 받는다는 것을 앞전 페이지에서 배웠죠.
수출용 원자재 수입 및 국내 구매 시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의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에 관련됐을 때는 수입 제한 품목이라도 수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했을 경우는 다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통관 절차인데요. 수입 승인을 받고 수입 신청장을 개설하고 대금 결제 운송 서류 인수인데, 화물 통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품을 보세구역 반입하고 수입 신고하고, 그리고 수입 신고인, 수입 신고 시기, 수입 신고 시 구비 서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수입 신고서, 수입 화물 반출 신고서, 수입 승인서, 가격 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화증권,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정리를 순서대로 서류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입을 그냥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입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장소가 정해지고 검사 대상 및 방법, 전량 검사 대상 물품이 있어요. 일부만 검사하기도 하지만 전량 대상 물품이 있는데요. 왜 전량을 전체 다 검사할까 하는 부분인데, 이 검사 대상은 우범성이 있거나 불성실 업체에서 신고한 물품, 또는 변질되거나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기타는 발제 검사로는 물품의 수량, 구격, 성질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을 전량 검사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발췌 검사가 아니라 전량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수익 검사하는데. 그 다음에 관세 부과인데요.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방법들이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의 1, 2, 3, 4, 5, 6 방법을 표로 설명해 놨습니다. 관세 산출 방법인데요. 공식을 적어놨습니다. 종가세 적용물품, 종량세 적용물품인데요. 여기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서 단어 해석을 밑에 명기해놨습니다.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데 물건 가격에 대해서, 종량세는 물건의 특정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내용을 일괄 부과합니다. 실제 종가세 적용 물품은 실제 거래 가격에다가 과세 환율을 곱한 건데, 감정 가격 관세액은 감정 가격에다가 관세율, 실제 거래 가격에 과세를 한 것이 감정 가격인데 관세액은 감정 가격 곱하기 관세율이다. 그런데 종량세 적용 물품은 수입 물품 수량에다가 단위당 관세를 통으로 먹여서 관세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 산출 방법이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단어적인 해석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5-1 무역관리제도와 수출입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역하고 언론은 다소 사전적인 내용 설명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한 그런 단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들었지만 내용에 대해서 이해 못했던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수출입에 관련된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룰들이 상식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은 물론 상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고, 기업의 취업 시험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상식 문제로 많이 무역하고 언론에 관련된 사전적인 용어들이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또 전공대로 취업을 해서 무역 기업에 들어갔을 때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물론 기업에는 이 내용들이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지만 잘 만들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그런 실무 업무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유튜브에서 김정록 교수 검색해서 제 얼굴이 나와 있는 내용을 김정록이 한 3명, 4명 됩니다. 유튜브에. 거기에서 제 이미지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